4개 이하 손 드세요. 제가 다 봤어요. 여기도 있고요. 자, 손 번쩍 드세요. 자, 절 따라하세요. 난. 잘못은 했나 봐요. 그렇죠? 목이 막 기어들어요, 목소리가. 자, 크게 그래도 시작. 난. 참. 구제 가능성이 안 보인다. 아, 농담이고요. 사실 7개 이하는 다 거기서 거기에 비슷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돈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경제를 만드시려면 이 10가지를 대부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됐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가를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돈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원인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원인 5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연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겠다고 약속한 연금, 이거를 공적연금이라는 4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째? 아무 관심 없어요? 네, 첫째 뭐죠? 국민연금. 두 번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4개 중에 웬만하면 하나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4개 공적연금 중에서 재정이 바닥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개일까요? 2개.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해요. 네, 인터넷 가서 한번 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국민연금은 아직 재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5년 후에 10억 5,700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8천 정도 돼요. 물가 상승률 4%로 합니다. 그래도 큰 돈이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만 원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 10만 원을 모으면, 아끼면 오늘날의 가치로도 거의 한 2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4억, 30만 원이면 6억, 50만 원이면 다시 10억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2007년 11월은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2천을 넘고 최고점에 이르렀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펀드가, 또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펀드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딱 펀드를 내놓으니까 무려 3주 만에 4조 7천억이 확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마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이 다 하나씩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펀드에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이 모였는데, 보여드릴까요? 이 펀드 출시 이후에 단 한 번도 수익이 플러스가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펀드의 자산은 1조로 줄어들었어요. 다 찾아간 거예요. 손해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묻지마 투자한 거예요. 무조건. 남이 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펀드는 안녕하세요. 베트남 펀드, 차이나 펀드, 인도 펀드, 브릭스 펀드, 러시아 펀드, 금펀드, 은펀드, 동펀드. 그래서 가정경제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되는데,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테크가 무조건 달리기라 그랬죠? 가정경제관리라는 것은요, 정하고 뛰는 거예요. 100m를 뛸지 마라톤을 뛸지. 여러분, 100m 선수의 체력 조건이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릅니다. 제가 전문 용어 하나 얘기할게요. 단거리 선수는요, 몸무게가 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F는 MA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중력 가속도의 법칙. 거기서 중요한 것은 M, 질량이에요. 마라톤 선수는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홀쭉해야 돼요. 우리의 영웅 봉다리 얼마나 말랐어요. 바로 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정하고 뛰는 때는 전략과 전술이 달라집니다. 자, 재테크가 무조건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목적도 뭐 저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경제관리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걸 정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고 모으는 동안이 행복하다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여행, 내 집 마련, 사업 준비, 큰아이 대학 입학, 은퇴 노후 생활.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재정적 목표잖아요. 목표를 정하면 어때요? 기간이 나오잖아요. 남은 시간이.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상품과 전략과 전술이 다른 거예요. 저희 연구소는 한 달에 한 500가정 이상을 이거를 상담하고 달성 가능성을 분석해 드리는데 놀랍게도 90% 정도 이상이 달성 가능하지 않음으로 나와요.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갭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안과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다시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지출을 뭘 줄일 수 있는지, 금융상품 내가 잘못 가입한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을 뭘 줄일지, 내 생활에 잘못된 습관이 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해결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완전히 다르잖아요.